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오되 가져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부디 상치 말게 간수하여 수이 떨어버리지 말아라. 책을 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책이 영원히 보관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잘 보관하라고 그것을 책 속에다 구구절절히 써놓는 경우는 참 드문데, 딸 자식은 베껴가되 가져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떨어지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하라.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라는 말을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이름은 음식 디미방입니다. 근데 음식 디미방? 이 앞에 음식이란 말이 붙은 걸로 봐서는 음식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디미방이라는 말은 좀 낯설으실 겁니다. 이 디미방은 한자어입니다. 알지, 만미, 방법방. 이 고는 지를 뒤로 발음했기 때문에 지미방이 아닌 디미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디미방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을 써놓은, 말하자면 요리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책 하면은 좀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30년 전인 1670년경. 당시에 요리책은 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안동에 살고 있던 이 양반댁의 만화님이신 정부인 장씨가 써놓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여성이 쓴 최초의 요리책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한글로 쓰여져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음식을 만든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이 책 속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330년 전 이 양반 사대부집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과 그 문화를 생생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30년 전 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먼저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고서실. 예, 이 책이 바로 규곤 시의 방입니다. 규곤은 여자들이 거처하는 그 안뜰, 규방이라는 뜻이고요. 시의 방은 그 옳은 뜻을 풀이해서 적은 방문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규곤 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장을 넘겨서 안을 보면은 이 책 이름이 다시 음식 디미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음식 디미방은 그 장씨 부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이름이고요. 이 그 표지에 있는 규곤 시방은 장씨 부인의 남편이신 이시명 어른께서 이 책의 외형적인 그 품격을 갖추느라고 나중에 써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붙인 겁니다. 이 장씨 부인이 직접 쓰는 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 이름이 이 책의 참다운 이름으로 아주 걸맞다. 음식 디미방은 책의 첫 장에 한글로 쓰여져 있었다.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설명한
책엔 음식과 그 조리 방법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건 글씨체였다. 종이 가득 써내려간 글씨가 반듯해 책을 쓴 이의 정성과 성품이 느껴진다. 책 내용을 보면 조리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한 음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해놓고 있어 원하는 음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수와 만두를 포함한 면병류, 어육류, 채소와 과자를 모아놓은 소과류, 그리고 주류까지 그 종류가 모두 146가지다. 오늘날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당시 사람들이 무슨 재료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 생활 문화사적 가치가 큰 자료이죠. 음식기미방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궁중요리 연구가인 황혜성 씨를 찾았다. 이 책이죠? 황혜성 씨는 음식기미방을 처음으로 현대말로 풀이했다. 번역하시느라고 힘드셨겠네요. 애도 많이 썼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여기 이제 최근엔 음식기미방에 나온 음식 중 46가지를 직접 만들어 슬라이드 촬영을 해 당시의 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찍어놓은 게 있고요. 네, 이렇게 큰 거로 돼 있고 이거는 책 처음에 나오는 그 만두하고 국수류거든요. 보면 만두와 이게 이제 국수도 메밀, 재료나 모양에 따라 만두이라는 가지각색이다. 거. 석류 모양의 만두인 석류탕, 지금의 찐빵과 같은 상화, 그리고 숭어로 만두피를 만든 숭어만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앵두와 설탕을 졸여 응고시킨 지금의 젤리와 같은 음식도 있다. 이외에 반찬도 다양하게 소개돼 있는데 특히 육류 중엔 개고기와 생치, 즉 꿩고기 요리가 많다. 농사에 소가 귀하게 쓰이던 시절 흔한 개와 꿩이 육류 음식을 대신했다. 이렇게 음식 기미방엔 재료별로 다채로운 요리들이 담겨져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음식들은 일상적으로 항상 먹는 게 아니고 별미로 해 먹는 것이 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뭐 이런 흔한 반찬 종류는 별로 없고 뭐 국수를 해 먹어도 그 오미자국에 띄운다든지 또 말하자면 뭐 서기가루를 썼다든지 이런 귀한 재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특별한 날 맛있게 해 먹는 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디미방엔 음식을 보관하는 지혜도 있다. 복숭아를 밀가루죽에 넣어두면 겨울에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복숭아를 밀가루 말하자면 풀에다 넣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복숭아도 호흡을 하면은 영양 성분이 소모되고 수분이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밀가루 풀 속에 집어넣으면은 빠져나가는 수분을 막아주고 또 설사 수분이 빠져나가더라도 흡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차피 호흡을 하게 되면 영양소가 소모되니까 밀가루 풀에서